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형의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해요. 다들 혈액형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던 것도 있고, 상식으로 알고 계시던 것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수준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항원, 항체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항원은 그러니까 이름에서 오는 느낌이 있듯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항체는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면역 단백질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설명으로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항원은 결국 병원체,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항원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이 항원에 대항하여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런 물질, 백혈구라든지 그런 게 바로 항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참고 자료가 있다면 면역 반응인데, 저희가 비특이적 면역 반응에서 배우고 왔었죠. 피부와 점막의 외부 방어벽, 그리고 식균 작용, 염증 반응, 그리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되는 면역 반응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깊게는 다시 짚지 않고 다들 알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한 종류의 항체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여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핑크색 삼각형으로 생긴 거는 이 항원에 대한 삼각형으로 똑같이 생긴 어떤 결합 부위에만 다 결합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파란색으로 생긴 요로 동그랗게 생긴 거는 동그랗게 생긴 부위만 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입니다. 모든 항체는 이렇게 두 가지 항원 결합 부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항원을 이렇게 똑같이 생긴 부위에다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억해 놓으실 거는 한 종류의 항체는 단 한 가지의 항원에만 작용하고 절대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다는 것,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사진처럼 하나의 항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체가 이제 결합될 수 있는데 오직 항체는 단 하나의 항원에만 작용된다는 점, 그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서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별명은 별명대로, 동그란 데는 반대로 결합하지 못했죠?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혈액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 혈액형 속에는 응집원과 응집소라고 하는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응집원은 적혈구 막 속에 존재하고 응집소는 혈장 속에 존재합니다. 다들 적혈구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다 이렇게 피가 빨간색으로 나게 하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하지만 혈장애 또는 혈청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이 피를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원심 분리게 되고 돌리면 이렇게 무거운 거, 적혈구는 아래로 깔리고 가벼운 거, 혈장 다 위로 몰립니다. 그래서 약간 액체 같은 성질을 띠는 혈장. 그러니까 액체 같은 성질을 띠니까 희석되기 쉽겠죠? 반대로 적혈구는 좀 무겁고 고체 같은 성질을 띠니까 희석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거 개념을 다시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건데, 이거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응집원은 ABO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혈액형 부를 때 A형, B형, O형으로 부르는 바로 그 ABO로 구분이 되고, 응집소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장, 응집소고 적혈구는 응집원이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혈액형마다 이 응집원과 응집소의 구성이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짚고 외우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A형엔 적혈구 응집원 A가 있고 응집소 베타가 있습니다. B형에는 반대로 응집원 B가 있고 응집소 알파가 있죠.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는 것보단 이렇게 표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이 항 A 혈청에다 이 A형의 P를 넣으면 이렇게 응고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 A 혈청에 응집소 알파가 있습니다. 응집소 알파는 A의 소문자죠. 이 응집원 A가 만나서 응집돼요. 아까 항원과 항체 결합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결합을 하면서 응고가 됩니다.
근데 이 응고가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응고가 되면 혈액형이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A형에는 응집원 A가 있고 이제 응고가 되면 안 되니까 반대로 응집소 베타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다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A형, B형은. 이제 문제 AB형이랑 O형이겠죠. 이 AB형은 응집소 A랑 B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응집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응집이 돼서 피가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AB형은 항 A혈청, 응집소 알파,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 항 A혈청이 응집되고 항 B혈청,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항 B혈청이 응집됩니다. 그래서 모든 혈청에 대해서 응집되는 혈액형이 AB형이고 응집원이 2개가 있으므로 응집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O형은 모든 이 항 RH 혈청 제외하고 A혈청, B혈청에 대해서 모두 응집되지 않아요. 그래서 응집원은 없지만 응집소 알파, 베타는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H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보시면 소량수혈과 대량수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이 A형끼리 원래 일반적으로 수혈할 때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을 하죠. 근데 뭐 전쟁이나 피가 부족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응집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 혈액형에 대해서 수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량만 되겠죠. 그런 혈액형이 바로 뭐 B형과 O형이라든지 O형과 A형이라든지 O형과 AB형이라든지 그렇지만 지금 다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O형에는 응집에는 응집원이 없었죠. 하지만 이 AB형에는 응집소가 없어요. 그렇지 이제 이 응집원이 응집은 아까 고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쉽게 희석 불가능하고 응집은 액체라서 쉽게 희석이 가능하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성질 때문에 쉽게 희석이 가능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O형이 소량수혈이 다 가능한 거고 응집소 알파, 베타를 동시에 갖고 있는 AB형이 소량 수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면서 헷갈리는데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 개념인데 응집원이 없는 O형만이 다 모든 혈액형한테 수혈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혈할 때는 공혈자, 피를 주는 사람 응집원, 수혈자의 응집소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량수혈과 대량수혈의 개념은 사실 그냥 응집소 알파, 베타, 응집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AB형만이 모든 이들의 수혈이 불가능한 거고 응집원이 없는 O형이 이제 좀 적게 이제 좀 응집될 가능성이 이제 높으니까 모든 혈액형에 대해서 이제 수혈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RH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RH 플러스에는 응집원이 있고 RH 마이너스 응집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 RH 플러스는 응집원이 있는 대신 응집소가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거는 사실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냥 참고처럼 그림을 했어요. 지금 약간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제 얘기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H-에게 RH 플러스의 P가 수혈되면은 원래 응집소가 없었는데 응집소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응집소가 생성된다는 말은 결국 이제 그래서 RH-끼리 수혈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응집소가 생성되면은 이제 응집원이 들어왔을 때 P가 뭉쳐서 흐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RH-는 RH-끼리 수혈하는 원칙 꼭 지켜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응집원이 만약에 있을 때 만약에 이 RH-한테 RH 플러스의 혈액이 들어왔을 때 응집소가 생겨서 이제 P가 응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퀴즈를 준비했는데 B형은 O형한테 P를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AB형은 모든 혈액형의 P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빨리 했네요. 네, 정답 맞습니다. 모든 혈액형에게 P를 줄 수 있는 혈액형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O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RH-는 RH+의 P를 받아도 될까? 정답은 아까 아니었죠. RH-는 RH-끼리 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죠. 이렇게 약간 부족한 설명이 끝났는데 사실 뭐 학교 설명 듣는 게 더 네.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